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평온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대인관계 없이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며 불법을 밥 먹듯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주의 구조를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를 가진 명주는 굴곡진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주 원국을 보면 일부 공감하는 면이 많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평온하지 못한 사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구조를 보기 전에 일이 잘 안 풀리고 대인관계가 원활치 못해서 직장 근무나 고객 관리가 불리하는 등 불리한 요소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봤는데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으로부터 인기가 많아 성이 문란한 사람, 눈빛을 이리저리 굴리며 눈치 잘 보는 기회 포착형, 자기 중심적이고 고집이나 독선이 강한 사람, 조용하지만 난폭운전이나 욕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 욱하는 성질이나 다혈질인 사람, 앞에서는 말 못하면서 뒤에서 남 비판을 잘하는 사람, 시간 등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사람, 돈이나 물건을 자주 빌리는 사람, 물건 정리정돈이나 청소를 잘 안 하는 사람, 타인 험담을 잘하고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멀리하거나 사교적이지 못하여 고독할 수 있습니다. 보통 평온하지 못한 사주구조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주 원국의 구성이 음양이 서로 응하지 못하고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오행이 균형되지 못하고 어느 한 오행으로 기가 몰려 있는 경우이며, 세 번째는 사주 원국의 구성이 오행 간의 소통이 안 되는 일방적인 성향을 지닌 경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얼핏 생각하면 신강한 사주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주의 신강 신약을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보다는 각각의 특성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옳습니다. 평온하지 못한 사주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음양과 오행의 관계에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입니다. 사주 팔자는 8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꼭 음양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또 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으로만 되어 있다면 외향적이거나 발산, 적극적, 경솔함이 엿보이고요. 음으로만 되어 있다면 내성적, 수렴, 소극적, 신중함이 엿보일 것입니다. 어느 것이 좋고 나쁨은 아닙니다만 그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외골수 성향을 살펴봅니다. 이 경우는 사주를 구성하는 오행이 균형되지 못하고 특정한 오행이 중복되어 세력을 갖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어느 한쪽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분야에만 연연하는 것과 같은데요. 좋은 의미로는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위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감은 부족하고 한 분야에만 치우치는 외골수적인 면을 보이는데요. 이것 또한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혼자만의 욕심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를 구성하는 오행은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으로 각각 구분하지요. 그 가운데 해당하는 오행이 지나치게 편중된 경우는 인연되는 부분에서 고집스러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을 가지거나 지나치게 의욕적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얻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사주는 그 구성하는 음양 오행이 상호간에 생극재화라는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오행 간에 서로 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요. 실제 사주의 구성이 받아들이는 오행은 많은 데에 비해
나눠주거나 베풀지 못하는 사주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 성격이 완강하고 주위의 충고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 의견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베푸는 것은 많은 데에 비해 오행간에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앞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겉으로 비치는 모습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주위와 소통하지 못하고 자신만 고집하는 경우와 같으니까 주위에서 보기에는 완강하고 고집스럽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양간의 조화와 오행간의 조화를 통해 사주 주인공 운명의 환경을 살피는데요. 이 가운데 불균형한 것은 실제로 명주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적인 부분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인데요. 이런 경우라도 외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양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외적인 면이 강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 또한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런 경우 오히려 내적으로는 연약한 속성을 지니는 경우가 더 많게 됩니다. 기가 세다라는 의미는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고 타인에 의해 자신을 평가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원인은 단지 사주를 구성하는 형상이 그렇다 보니 비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미치는 영향은 운에 의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운의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해한 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신의 올바른 쓰임을 깨우친다면 다가오는 시기와 기회에 이러한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주는 축월에 태어난 신금일주입니다. 우선 조상 화가 필요한 사주인데요. 연간에 병화가 있지만 병신합으로 기반되어 있는 데다 지지에 통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화 태양이 비겁들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나에게는 병화가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주변인들이나 형제 자매들은 잘 나가지만 나만 아닐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신축일주가 비견 신축을 올지에 두었고 지지와 지장간 속에 비겁을 두었으니 나의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늘 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건강 관리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 사주는 형제, 처, 자식운은 좋지 않지만 모친과의 인연은 상당히 깊은데요. 하지만 모친이 돌아가시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됩니다. 비겁들의 움직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주는 4월의 무토일간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토일간이라 절대적으로 수가 필요한 사주입니다. 하지만 수기운이라고는 시지의 진중개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무토가 목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토는 반드시 수를 봐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목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목관성이라고는 진중의 을목으로 있어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한 관이 될 수 있습니다. 월일지 사술 원진, 일시지 진술충, 천간에 식상이 혼잡되어 있는 사주라 배우자와의 관계가 늘 불안한데요. 경술, 무술의 괴강을 비롯해 조열한 것까지 더해져 건강상에도 상당한 조심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